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은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 하마터면 묻힐 뻔한 이야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3.1운동에 동참했던 하남의 독립운동가들. 당신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경술련의 국권을 잃어버린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내각총리 대신 이완용은 조선 통감이던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한일 병합조약을 통과시킵니다.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영원히 일제에게 넘긴다는 충격적인 내용. 그 문서 하나로 대한제국은 국권을 빼앗기고 조선 총독부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민족의 역사를 멈추게 하고 장장 35년간 이어진 일제강점기의 시작. 일순간에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독립투쟁과 의병활동 등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 나섰는데요. 일제는 이를 말살하고자 치안이라는 명목 아래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금융 등 가능한 모든 이권을 빼앗는 것은 물론 한민족의 경제 발전을 극도로 제한해 자유를 빼앗긴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합니다. 이 선언은 해방과 독립을 열망하는 우리나라에도 큰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세간엔 일본인이 독살했다는 이야기가 퍼질 정도로 일본에 대한 증오심도 극에 달하는데요. 고종의 장례식을 이틀 앞둔 1919년 3월의 첫날,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33인의) 민족대표가 작성한 3.1 독립선언서가 파고다 공원에 울려 퍼지자 독립을 위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을 꿈꿨던 3.1운동의 주역들. 하남시에도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남시청광장에 세워진 3.1 독립운동 기념탑. 애써 기억하지 않았다면 잊혀졌을 이름들. 하남의 독립운동가들은 최근에야 그 존재를 조금씩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6년도 3월 달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구이서, 이대원, 김교영, 김홍렬 선생 그 함자가 새겨져 있죠. 그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유독 새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남의 대표적인 그 3.1 운동 당시에 3월 27일 날 저희 하남에서 3.1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네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3.1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모여든 하남의 1000여 명의 군중들. 그리고 이들의 선봉에 선 4인의 독립운동가.
구희서 선생, 김홍렬 선생, 김교영 선생, 이대헌 선생. 우리는 이제 이 네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상일초등학교는 현재의 초등학교로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의 현장이지만 당시에는 우리 하남의 옛날 동부와 서부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마지막 종착지가 현재의 상일초등학교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의 터널을 지나 점점 흐릿해지는 3.1운동의 기억들. 1919년 3월의 하남을 기억하려면 그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남에서는 총 4군데의 지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옛날 동부 면 소재지가 있었던 동경주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을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아내고 있었을 사람들. 무엇이 이들의 마음에 3.1운동에 불을 지핀 걸까요? 하남의 3.1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라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독립운동가 이대헌 할아버지 손주 이교범입니다. 예, 저는 이대헌 할아버님의 손자되는 이희범입니다. 그 당시가 37살 때셨다고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제 여기 이 동네 이장이었단 말이죠. 구장. 1919년 3월 26일 최누구라는 분한테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태극기도 만들고 해서. 제일 먼저 3.1운동의 소식을 전해들은 건 동부면 구장 이대헌 선생. 그는 손수 만든 태극기를 들고 마을 청년 10여 명을 인솔해 만세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 그 길 위에서 3.1운동의 시간을 더듬어 봅니다. 여기가 이대헌 선생님 생가가 여기예요. 옛날에 이 마을은 몇 집 안 됐는데 지금 발전됐으니까 이렇게 건물이 들어섰지, 옛날에는 초가지, 안채, 바깥채 있는 집이었죠. 옛날에 여기 나가면은 지금은 아스팔트지만 옛날에 아스팔트가 아니라 다 이렇게 이제 비포장 도로 있죠. 그죠? 비포장 도로인데 여기를 나가면은 저기가 객산이었는데 객산에서 조금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매호자가 매 끝이란 말이죠. 면사무소에 있는 끝이 매봉이란 말이에요. 햇불을 켜서 저 망원동이나 저 감북동이 햇불을 봐야 되잖아. 야, 이게 무슨 일이라구나. 옛날에 핸드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이대헌 선생은 다음날 새벽 마을 인근에 있던 뒷산 매봉에 오릅니다. 봉화를 올려 주변 마을의 3.1운동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날의 만세운동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횃불을 든 사람들. 독립을 열망하는 간절한 소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3.1운동의 불씨로 타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봉화를 해놓고 만세운동 부르다가 다시 집으로 와서 태극기를 가지고 다시 면사무소로 가서 만세 시를 부르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곳으로 온 걸까요? 여기가 일제시대 초기에 일본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면사무소가 있던 자리예요. 지금은 지역이 집도 별로 없고 그냥 도로가에 한적한 곳이지만 과거에는 이쪽 지역이 그 쌀을 옮겨가는 그 중심부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러나 3.1운동의 물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동부면의 또 다른 마을에서도 3.1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엔 하남시 3.1운동의 또 다른 주역, 김교영 선생이 있었습니다. 농사꾼이죠. 뭐. 주로 농사지며 여기가 강이에요. 고기 잡아서 팔아먹고 여기서 강을 끼고 그렇게 해 잡수고 사는 거예요. 나도 고기 잡았었고.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한 망원리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자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여기가 봉화불 덩지는데 봉화불 피는데 원래가 요게 제일 높은 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천작쟁이라고 해서 천주교 박해시대 때 해서 6분이 돌아가셨고 그 후에 이제 자식이 3.1운동 하신 거예요. 당시 천주교 박해를 받았던 천주교 성지이기도 한 마을. 그래서 3.1운동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김교영 선생은 마을의 천주교인들을 모아 망설임 없이 구산으로 오릅니다. 늦은 시각, 산길을 오르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63살에 그때 당시 연세가 제일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상계리를 총 털어서 이장을 하셨어요. 남보다 먼저 앞에 서서 나라를 지키자, 그런 뜻으로다 대표로서 일을 하신 겁니다. 3월 27일 오전, 김교영 선생을 필두로 3.1운동에 동참한 군중은 하나둘 늘어 거대한 물결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를 외치던 이대현 선생과 교산리 주민들. 그곳에 김교영 선생과 망원리 주민들이 합세합니다. 이때 모인 인원이 약 200여 명. 이들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동부 지역에서는 이대현, 김교영 선생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지금 현재의 상일동의 헌병주재소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부에서는 더 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 일한 훈장들로 책장을 가득 채운 이곳. 독립운동가 구희서 선생의 손자 구자관 씨의 집입니다. 하남의 3.1운동을 주도했던 또 한 사람이지만 구희서 선생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3.1운동의 역사로 기록되어야 할 그날의 일들은 그저 기억으로만 남아있을 뿐. 족보의 두 글자, 이름으로만 남은 할아버지의 기록이 왠지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희서씨, 자는 보험구구 고종 임신 11월 16일생, 서기 1952년 정월 24일 돌아갔다고 나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선 3.1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시에 시달리며 고단한 삶이 뒤따랐기에 이에 대한 어떤 기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3년 11월 16일생이고 이 구희서 선생님의 반계 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희서 선생님은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입니다. 할아버지란 그분은 이 외형으로는 온화하시고 참 자상하신 분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내유에 강한 강직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던 서부면 가밀리. 구희서 선생은 구시 집성촌이던 그곳의 이장이었습니다. 늘 사랑채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던 할아버지.
어린 손자의 눈에 비친 할아버지는 자상하면서도 강한 면모를 지닌 든든한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젠 그때의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아냈지만 할아버지와 3.1운동에 관한 기억만큼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장으로서 물론 불악의 지도자니까 그 대표가 전체 주민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지식인이고 하니까 아마 쉽게 지금 3.1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죠. 많은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고사시는 이루에서 여기서 불악 주민들과 같이 이제 일을 나가신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이쪽으로 몇 분이나 이동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40여 분, 구시 자손들하고 동원된 사람들이 40명이 여기로 간 거예요. 40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서부면의 3.1운동. 군중들은 점점 더 그 세를 몰아갔고 모든 마을을 통틀어 이곳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서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남 독립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구이서 선생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무려 800여 명이나 되는 거거든요. 구일서 선생과 많은 시위 군중들은 하남 3.1운동에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황산에서도 만세운동의 의지가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옥렬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김옥렬 선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풍산리에서 3.1운동을 주도한 뒤 봉화를 올리고 곧바로 체포된 또 다른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김옥렬 선생은 황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다른 마을의 시위 군중과 합류하고자 했지만 헌병 주재소까지 가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김옥렬 선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대현 선생과 그 김계영 선생이 봉화를 올릴 당시에 마찬가지 김옥렬 선생도 황산에 올라가서 똑같은 봉화를 올리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봉화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면사무소로 직결할 아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산 지역이 헌병 주재소가 있던 그 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한 1km, 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 신고가 돼서 면사무소로 이동을 하시지 못하고 현장에서 체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마을에서 독립을 외치던 시위 군중들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각 마을에서 네 분이 이끄는 시위 군중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대략 인원이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그 헌병 주재소로 이동을 해서 연합 시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헌병 주재소. 대한제국을 무단 통치하던 일본군의 주둔지로 그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드러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이어가던 시위 군중을 향해 무장한 일본 헌병들이 총구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헌병 주재소로 모이게 되는 그 시위 군중 숫자가 상당히 많은 그런 관계도 있지만 당시에 그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헌병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이 그 만세를 외치는 그 소리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 헌병 입장에서는 극단적으로 그 우리 시위 군중을 향해서 그 총을 발포하기에 이릅니다. 1000여 명의 3.1운동 연합시위군에 공포와 위기를 느낀 일본 헌병대. 이들은
결국 무력으로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맙니다. 그저 나라의 자유를 되찾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 시위를 주도한 세 사람은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형무소에 수감돼 모진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옥살이하고 1년 6월을 징역을 받고 나오셔가지고 손톱 팔집이 다 빠졌대요. 얼어서 그러고 어떻게 들으면 손톱을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문은 한데 물을 코에다 붓고 고추장깔 고추물이에요. 그걸 주인자 같은 데다 해서 붓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2년 집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라를 빼앗겼을지언정 민족의 정신은 한순간도 빼앗길 수 없었기에 이들은 스스로 독립운동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시위 주동자였던 내부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법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일본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상당히 중죄에 해당하는 법이 당시 국가보안법입니다. 내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당시에 3.1 만세운동을 했던 그 공을 높이 사가지고 국가유공자로 마찬가지 등록이 돼 있는 사가인데 아쉽게도 당시 현장에서 그 일본 헌병에 의해서 총탈에 맞아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서는 애국지사로서 등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일본 헌병들의 발포에도 사람들은 끝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종헌, 최천성 선생, 발포로 희생된 두 사람은 아직도 국가로부터 독립운동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시간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제 할아버지 이자, 대자, 혼자 형무소 계실 적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이 없어 이거 아니면은. 이게 그러면 교도소? 교도소에 이게 저거예요 사진. 이거 이자, 대자, 이거 제수 번호야 이게. 그의 3.1운동을 또렷이 기억하는 건 교도소 사진 한 장뿐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이 저런 공간의 사진이라 조금 없어요. 보고 계시면 좀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아프죠. 근데 내가 여기 올 적마다 이 본다니까 봐야지. 이게 여기 전주 있는 데가 내 집터고요. 우리 3.1운동 할아버지는 저 끝에 집. 그 정서가 320번지예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터예요. 가나마나 해, 가나마나. 여기 가지 마라. 뭐로 가, 이거 건물 있는데.
얼마 안에 그만큼 자랑스럽게 이러신 거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거죠. 우리 비단 하나뿐 아니고 일제 나라를 빼앗겼던 걸 나라 되찾는 데 기여한 공로자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이 없었으면은 뭐 그냥 묻히는 거죠. 상일 그 환병초소에서 천여 명이 만사시위하다가 총탄이 맞아서 2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도 진짜 3.1운동에 고생하신 분들이고 사망까지 오셨는데 후손들이 이걸 밝히지 못하니까 역사 속으로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좀 그분들의 그렇게 관심 있는 지역에 표지판 정도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보고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라는 표지석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남의 문화원 자료를 보면은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옥살이를 하는 분이 15분입니다. 그 중에서 서운된 분이 4분이에요. 서운되지 않은 분도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묻혀졌어요. 후손들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거죠. 하남의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런 뭐 어떤 국민들의 그런 뭐 저항 운동은 있었겠지만 인구 대비해서 많은 주민들이 3.1 운동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서 3.1 운동을 했는데 무력으로다가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다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그 운동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3.1운동이 없었으면은 100년 내내 지금까지도 일본의 속국으로 돼가지고 일본 나라로 됐지 대한민국은 지금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를 이렇게 구워주신 거에 대해서도 항상 존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키고 싶습니다. 후손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해 자신의 존재마저 숨긴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흔적을 찾아 기억하는 것은 후손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묻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밝히는 일.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